매우 안타깝고 총리의 고뇌를 느낀다. 박 대통령의 인식을 드러내는데요. 별로 잘못한 게 없는데 총리가 물러나게 돼서 좀 억울하다 이런. 홍문종 의원을 부르느냐 부르지 않느냐, 대선자금 관련한 수사를 검찰이 한다 하지 않는다. 나중에서야 박 대통령이 사과를 왜 안 하는 것일까요? 본인과 이 세계는 분리되어 있는 1년 전 세월호 당시와 그대로 똑같습니다. 정치 토크 돌직구 정환종 리스트와 이완구 총리 사퇴 문제를 다뤄보겠습니다. 정치부 황준범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요즘 바쁘시죠? 정치부 기자들 어떻게 취재하고 있습니까? 네, 요즘 주변에서 가장 많이 듣는 소리가 바쁘시죠 이겁니다. 아주 정신없는데요. 일단 정치부에서는 지난주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이제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한 다음에 그 주변인 가까운 충청권 의원들 이런 쪽으로 굉장히 취재를 하려고 경쟁을 많이 벌이고 있고요. 요즘에는 그쪽 충남 지역의 도의원, 군의원 이런 분들까지도 이제 취재 대상으로 아주 밤낮으로 열심히 파고 있습니다. 정치부 기자가 사회부 기자처럼 취재하고 있군요. 네, 영역이 무너진 상황입니다 지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이완구 총리가 사표를 낸 다음에 그 총리 공관에서 잠깐 모습을 언론에 노출시켰죠. 네. 그 이후에 어떤 특별한 움직임 같은 게 있었습니까? 월요일 밤에 이제 사의를 표명하고. 네. 화요일 아침에 총리 공관에 머물다가 이제 잠시 파자마 차림으로 베란다에 나와서 그 모습이 이제 카메라에 잡혔는데 좀 슬퍼 보이더라고요. 굉장히 슬프고 뒷짐을 진 표정이 굉장히 초췌한 모습이었습니다. 침통한 모습이었는데 그렇게 이제 노출이 된 다음에 아직까지는 좀 그 외부에 좀 공개되는 게 없고요. 아마도 참모들과 아마 차츰차츰 검찰 수사에 대비를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임석규 기자가 그 박근혜 대통령 패로 발언을 좀 정리해 주시죠. 뭐라고 네. 얘기를 했는데 상당히 파장이 좀 일고 있는 것 같은데요. 보면 이제 매우 안타깝고 총리의 고뇌를 느낀다. 이건 이제 박 대통령의 인식을 드러내는데요. 이게 별로 잘못한 게 없는데 총리가 물러나게 돼서 좀 억울하다 이런 느낌이 이제 묻어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 일로 국정이 흔들리지 않고 국론 분열과 경제 살리기 발목 잡혀서는 안 된다. 이거 보면은 이번 사안에 대해서 이제 야당의 공세를 경제 발목 잡기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느낌이 들어요. 네, 국정 흔들지 말고 발목 잡지 마라 이런 인식이 묻어나고요. 그다음에 이제 검찰에 대해서도 주문을 했는데 정치개혁 차원에서 모든 것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주지 바란다. 이건 검찰은 야당도 좀 수사해라. 네. 여당만 이런 인식이 이제 숨어 있는 거죠. 네, 그런 인식을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는 경제 살리기가 급한데 국회도 민생 살리기에 전념하라. 이거는 이제 야당이 할 일이나 하지. 야당은 이번 사건에서 신경 꺼라. 이런 식으로 해석될 만한 여지가 있었어요. 네, 임석규 기자가 이번 박근혜 대통령의 속마음을 잘 읽어주신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네요. 네. 자, 검찰 수사에는 좀 진전이 있었습니까? 검찰은 이제 오늘 그러니까 수요일 아침에 새벽에 박준호 상무죠. 성완종 전 회장의 핵심 측근으로 분류되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을 이제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서 조사를 하다가 새벽에 긴급 체포를 했습니다. 피의자 신분으로. 뭘 잘못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검찰이 밝히는 것은 이제 증거인멸 혐의 이렇게 두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검찰이 이렇게 새벽에 갑자기 참고인을 피의자 신분으로 바꾸면서 긴급 체포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이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해서 좀 압박을 하는 거죠. 그렇죠. 비밀 장부라든가 또 로비 시도 이거 좀 내놔라. 그렇지 않으면 너 구속될 수 있다. 그런 의도가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이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증거인멸 하지 마라 하면 이렇게 다친다. 이런 경고 메시지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검찰 수사에 대해서 수사 중이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얘기를 할 수는 없는데요. 다만 상식적으로 좀 몇 가지 전망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완구 총리가 첫 번째 소환 대상이 된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황준범 기자 어떻게 보십니까? 이완구 총리 아니면 홍준표 경남지사 두 사람 중에 이제 먼저 소환 대상이 될 텐데요. 네. 글쎄요, 그 박근혜 대통령의 의지가 있다면 이번 일을 정면 좀 뭔가 좀 그래도 최소한 분위기 반전이라도 하려고 의지가 있다라고 하면 검찰도 이완구 총리 그때는 물론 이제 그 전 총리의 신분으로 나가야겠죠. 그렇게 해서 소환이 되는 작업이 진행될 수도 있지 않나 그렇게 전망을 해봅니다. 네. 임석규 기자는 어떻게 보세요? 누구부터 볼 것 같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어떤 검찰로서는 구체적인 증거나 이런 것들이 좀 나온 사람, 그렇죠. 진행된 사람을 부를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그래도 홍준표
지사가 1번 타자가 되냐 않을까. 뭐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또 다른 증거, 이를테면 이완구 총리의 3천만 원에 대해서도 뭐 구체적인 물증, 이를테면 뭐 부여 사무소에 성완종 회장이 다녀갔다는 물증이 나온다. 그러면 뭐 이 총리가 먼저 소환될 수도 있겠죠. 그렇군요. 네네. 자, 홍문종 의원을 부르느냐 부르지 않느냐 이 부분은 이제 대선 자금과 관련한 수사를 검찰이 한다 하지 않는다. 네. 이 가름길이 될 수 있는데요. 어떻게 네. 전망하십니까? 홍문종 의원, 그 다음에 서병수 부산시장, 유정복 인천시장 다 마찬가지죠, 사실은. 그렇습니다. 돈 액수가 특정이 돼 있거든요. 장소나 시기는 특정돼, 대체로 이제 대선 주변이라고만 나오지만은 세 사람이 사실은 다 같은 위치예요. 네. 이 세 사람에 대해서는 수사가 상당히 진척된 이후에나 조사를 하지 않을까. 3억 딱 액수만 있고 아무런 적이 없거든요. 뭐 네. 진술도 없고. 당장 부르기는 네, 이 경남 기업에 대한 장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진 뒤에 나중에서야 검찰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병기 비서실장에 대한 수사는 어떻게 전망해 볼 수 있을까요? 이병기 실장은 성완종 전 회장 그 메모에 이름 석자만 등장하고 그렇죠. 액수가 없죠. 육성 증언에서도 구체적인 뭐 그 금품이 오간 정황에 대해서 얘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통화는 여러 그렇죠. 차례 한 걸로 지금 드러나고 1년 사이에 140여 차례 통화가 시도가 이루어졌다는 게 있었고, 그래서 이병기 실장은 나는 누구에게나 전화가 오면 다 받는 사람이다. 전화를 받긴 받죠. 실제로 그런 황준범 기자가 전화해도 받습니까? 네, 받습니다. 네. 네.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한테도 오늘 전화 받는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거 자체로 검찰이 엄청난 그 혐의점으로 잡기는 조금 제약이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야당에서도 이완구 총리를 어쨌든 압박을 해서 이제 사태까지 끌어냈단 말이죠. 근데 현직 비서실장까지 또 집중적으로 포화를 퍼버서 검찰 수사를 유도해내기는 좀 부담을 아직은 갖고 있는 것 같아서 이병기 실장에 대한 조사는 조금 굉장히 현재로서 후순위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주 나중에 하거나 아니면 네. 하지 않을 가능성이 네. 있다. 자, 이번 사건 터진 다음에 청와대나 여당 분위기 같은 게 좀 궁금한데요. 청와대 기류가 우선 좀 어떻습니까? 청와대 사람들께 얘기를 나눠보면 일단 한숨을 쉬죠. 그리고 잘 부탁한다. 좀 잘 좀 봐달라. 기자한테 잘 부탁한다고 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파장이 자기들도 어디까지 번질지 모르는 거고 진실을 아는 사람이 누군지 정확치 않으니까 예. 굉장히 걱정되면서 좀 최소한 좀 여론이 좀 가라앉았으면 하는 그 바람을 그렇군요.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거죠. 새누리당 의원들은 어떻습니까? 새누리당 의원들도 기류가 이제 두 가지죠. 친박계 이쪽은 굉장히 좀 할 말이 없는 상황이죠. 그렇지만서도 억지로 애써서 이게 뭐 야당도 뭐 문제가 있을 텐데 이러면서 좀 약간 애써 무마하려는 그런 기류가 있고, 친이계나 비박 쪽은 이번 기회에 당의 어떤 메인스트림을 좀 바꾸고 네. 전체 그 정치판 크게 나가서는 이런 흐름을 좀 바꿔야 된다, 이렇게 좀 기세까지 올리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야당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야당 의원들 중에 뭐 얼굴이 좀 요새 흐려지거나 이런 분들 안 계신가요? 야당 의원들이 이제 약간 좀 당황하는 분위기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완구 총리라는 그런 관역을 향해서 활을 집어서 시위를 당겼는데 네. 이 표적이 갑자기 사라져버렸거든요. 갑자기 사라졌군요. 네, 해임 권한을 제출하기도 전에. 그래서 새로운 표적을 찾아야 되는데, 그렇다고 야당이 다음에는 이병기다, 다음에는 뭐 홍문종이다, 이렇게 딱 관역을 세울 경우에 그건 역풍이 불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우리 그러지 말자. 네, 검찰이 수사해서 새로운 표적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자. 우리가 먼저 하지 말자. 물론 야당이 자체적으로 무슨 새로운 증거가 나오면 제시를 하겠지만은 네. 현재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네. 자, 국무총리 후임 인선은 어떤 사람들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습니까? 오늘 아침에 이제 언론 후임 총리 누가 될까 언론 그 신문들을 보면요, 한 20명 가까운 이름이 등장합니다. 누가 총리가 될지는 뭐 사실 박근혜 대통령 의중에도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에서 이렇게 띄우는 이름들을 보면 대체로 이제 현직 정치인들, 황우여 사회부총리나 최경환 경제부총리. 왜냐하면 청문회 부담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청문회를 무난히 통과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청문회를 새로 해야 되는 거죠? 물론입니다. 네. 총리 청문을 해야 되니까요. 대신에 이제 그분들은 내년 총선을 사실 포기하고 총리로 들어가야 되는 부담이 있어서 가능성은 좀 높지 않을 수도 있고요. 보면은 아예 총선에 출마 안 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근데 정치인들의 속성상 사실 그 국회의원을 더 오래 하는 것을 더 선호하지. 네. 사실 그 임기가 후반부로 가는 정권에서 총리를 한다는 게 그렇게 큰 메리트는 아니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명재 민정특보랄지요, 청와대 네. 민정특보랄지, 심지어 뭐 조무재단 대법관 이런 법률가들 그렇죠. 이름이 자꾸 네. 나오는군요. 약간 관리형 정홍원 안정적으로 전 쓰는. 총리가 검사 출신이었죠. 그렇습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이 법률가들을 좋아하시나 보죠? 많이 좋아하는데 이번에도 또 그런 선택을 한다면
굉장히 여론은 좀 탐탁지 않을 것 같은. 오세훈 전 시장 얘기도 나오는데 그게 가능성이 있는 얘기인가요? 오세훈 전 시장을 그러니까 괜찮다라고 하는 의원들도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네. 일단 젊은 이미지, 무상급식 파동 뭐 그런 것 때문에 보수적인 색깔은 있지만 사실 차기 주자로서의 뭐 이런 네. 인상도 있어서 괜찮지 않느냐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만 또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사실 차기 큰 꿈을 품고 있는 그런 아주 노골적으로 갖고 있는 예. 그 정치인을 총리로 기용하는데 좀 부담이 있을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귀국한 뒤에 이 사건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어떤 말씀을 하실지 참 궁금합니다. 박 대통령이 사과를 왜 안 하는 것일까요? 박 대통령은 사과를 잘 안 하죠. 항상 그 본인과 이 세계는 분리되어 있는 이런 인식 속에서 나는 잘하려고 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잘못다 이런 인식을 갖고 있는데 어제 내놓은 메시지도 사실은 자기 잘못은 인정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대통령이 돌아올 때까지 아직 며칠의 시간이 있고 여론이 더 안 좋아질 수도 있거든요. 네. 어제 사과나 이런 유감 표명 안 한 거에 대해서 사실 언론에서도 대체로 분위기가 안 좋고요. 다음 주에 4.29 재보선이 있습니다. 그 4.29 재보선은 그 박근혜 대통령한테도 굉장히 중요한 어떤 분기점이 될 수 있고요. 그러다 보면 당에서도 대통령이 좀 뭔가 좀 국민들 마음을 헤아리는 좀 메시지를 내놓을 필요가 있다라는 압박이 좀 더 갈 것 같고 이거는 최소한 뭐 유감이든 뭐 내 불찰이나 일부라도 좀 인정하는 메시지가 나오지 않을까 저는 나올 것이다. 기대 섞인 전망을 해보는 알겠습니다. 겁니다. 임석규 기자 어떻게 보세요? 네, 저는 약간 좀 나올까 하는 회의가 듭니다. 왜냐하면 안 나올 것이다. 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행보를 보면 1년 전 세월호 당시와 그대로 똑같습니다. 네. 처음에는 사과 전혀 안 했죠. 그리고 과거 적폐 운운하면서 이게 과거 전임 정권들 야당 탓하는 식으로 가다가 나중에 이제 지지율이 곤두박지고 여론이 빗발치니까 그때서 이제 눈물을 흘리고 네.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도 보면은 전혀 사과 안 해요. 그 야당 정치개혁 똑같다 이런 식으로 인식이 세월호 당시와 비슷합니다. 지지율이 아주 급전직하지 않으면은 그때까지는 사과를 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알겠습니다. 생각이 들어요. 예. 예.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한 가지 좀 확인할 게 있는데요. 5월 2일까지 합의 처리하기로 했던 공무원연금 개혁안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성완종 리스트 파문 때문에 사실 그 이슈, 관심 이슈에서 멀어졌는데요. 회의는 계속 진행되고 오늘도 회의가 있을 거고요. 워낙에 전국에 큰 파장이 일었기 때문에 여야가 이거에 집중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렇군요. 야당도 사실 이거를 서둘러서 해줄 5월 2일 시간을 꼭 맞춰서 해주려는 그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려울 조금 것이다. 당분간은 좀 어렵지 않을까 전망합니다. 네. 네, 임석규 기자도 이렇게 보시나요? 당분간은 이슈화되기 어렵겠죠. 근데 저는 이제 박근혜 정부의 3년차 전국에서 분수령이 되는 게 4.29 재보궐선거 결과라고 봅니다. 지금 여당이 원래 이제 유리했던 분위기였거든요. 이번 사건에도 불구하고 여당이 좋은 성적을 거둘 경우에 박근혜 대통령은 이제 이걸 자기에 대한 평가 이렇게 오판하고 네. 기고만장해서 네. 결국 이제 속으로 골병이 드는 수가 있죠. 이게 이제 그러면서 이제 3년차가 앞으로 더욱더 큰 위기에 몰릴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일단 공무원연금은 될 것이다, 안 될 것이다. 어떻게 보십니까? 안 되는 거죠. 지금 안될 지금 것이다. 여당에서 그걸 이끌어갈 힘이 없는 거죠. 힘이 없다. 예, 알겠습니다. 중남미를 순방 중인 박근혜 대통령이 27일 귀국할 예정입니다. 귀국하면서 뭐라고 할까요? 억울하다고 화를 낼까요? 아니면 잘못했다고 사과할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정치 토크 돌직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